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행심리상담센터에 상담 문의나 상담 의뢰를 하실 분들은 하단에 070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촉발로 받는 외도 상담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그럼 오늘도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는 심정으로 시작을 해 볼까요? 제가 직전 컨텐츠에서 외도 직면 후 부부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적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방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외도 직면 후 치료적 작업이든 예방적 작업이든 부부 상담을 받는다면 이 외도와 관련된 외도 상담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도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부부가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와 직면하게 되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결과와 직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외도와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먼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또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외적 변화이고 무엇이 내적 변화인지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적 변화에는 말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즉, 말과 행동인데요. 이것은 표현을 통해서 들려지거나 또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에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뭐 변화했다라든지 변화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내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 직면 후 특별히 외도 행위자의 내적 변화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외도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외도가 발생될 수 있고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악몽과 같은 끔찍한 외도의 피해를 다시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럼 내적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며 세 번째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외도 상담을 하면서 외도 행위자 또는 외도 피해자 두 분을 각각 만나보면 두 분 다 이런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각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왜곡된 생각, 왜곡된 신념,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생각의 오류, 신념의 오류, 가치관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과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내적 변화에는 생각, 신념,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생각, 신념, 가치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외도 전이나 외도 후 이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을 탐색해 보고
분석해 봤을 때 이미 왜곡되고 오류를 가진 그런 생각, 신념,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변화가 뭐다? 바로 내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하는데요. 변화를 위해서는 모르는 것은 배우고 배운 것은 익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변화에 대한 욕구 또는 변화에 대한 욕망은 존재하지만 무엇을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모르는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화해야 되겠다 또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모토만 가지고 이 변화를 추구할 때는 그냥 힘만 쓸 뿐이지 결과는 별로 썩 마음에 드는 결과에 오지 않기 때문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배운 것을 익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배울 학, 익힐 습, 학습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배우는 거에는 열심을 내요. 뭐 책을 보거나 교양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각종 블로그를 들어가서 검색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지만 그것을 익히려고 하지 않고 또 배우고 익히더라도 그 후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즉 지식은 존재하나 지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외도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외도가 발생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배우고 배운 것은 익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외도 직면 후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외도 직면 후 코칭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지인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물론 그것도 일종의 상담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동정받고 그냥 공감받고 그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변화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또 익히지도 않기 때문에 또 깨달음을 얻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부가 외도 직면 후 변화를 추구한다면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숙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숙이죠. 또는 미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외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미숙한 사람이 행하는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는 물론이요. 외도 피해자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숙함으로 퇴행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기 싫다. 또는 이런 행위에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예, 이 외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옮겨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숙함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으면 사실 외도 행위자는 다시는 외도 안 할 자신이 있다 또는 외도 안 할 의도가 있다, 뭐 각오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말과 행동, 즉 외적 변화만 가지고는 추가적인 외도, 그거를 예방하거나 또는 방지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도 직면 후에 성숙이 중요하고, 즉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미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도 직면 후 부부는 각각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일단 외도 행위자는 외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미숙함의 결과물인 거고요. 외도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외도 직면 전에는 성숙했다 하더라도
외도 직면 후에는 미숙함으로 퇴행해 버리기 때문에 부부는 각각 미숙함을 드러내는데요. 외도 전뿐만 아니라 외도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도 행위자는 어떤 부분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외도 피해자는 어떤 부분에서 미숙함을 드러내는지를 각각 세 가지만 제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 행위자가 보이는 미숙함의 대표적인 게 부인이에요. 무엇을 부인하죠? 자신의 외도 행위를 부인하는 거죠. 특별히 외도에는 성적 외도가 있고 비성적 외도가 있습니다. 비성적 외도를 일반적으로 뭐 정신적 외도다, 정서적 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성적 외도에 대해서는 뭐 억지로라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하는데 비성적인 외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미숙한 모습의 한 단편이거든요. 요즘은 비성적 외도도 법정에 가서 다 인정받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비성적 외도에서는 외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구태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 그 미숙함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이 자신의 그 비성적 외도에 대해서 아니다 이러고 부인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미숙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대표적인 미숙함의 모습이 거짓말이죠. 자신의 외도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고 또는 축소하고 또는 아예 뭐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 그 외도의 증거를 들이대도 말을 둘러대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범죄에 들어간다?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범죄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외도 행위자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외도 관계 끊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외도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외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외도 행위자의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가 외도 직면 후 미숙함으로 퇴행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보여주는 미숙한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이 뭐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본 거, 내가 믿는 것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중립지대에서 오른쪽도 바라보고 왼쪽도 바라봐야 되는데 완전히 왼쪽에 가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극우예요. 또 오른쪽에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극좌가 됩니다.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진다면 그거는 바로 외도 피해자가 외도 직면 후 미숙하거나 아니면 미숙함으로 퇴행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과일반화가 있죠. 또는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명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식으로 그냥 하나를 보고 나머지 9개는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것도 과도하게. 그래서 과잉 일반화에 오류에 빠져 있다면 역시 외도 피해자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파국적 사고입니다. 이제는 다 망했다. 나는 여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무조건 앞뒤 좌우 위아래 따지지 않고 이혼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파국적 사고로 가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외도 피해자도 외도 직면 후 미숙하거나 아니면 미숙함으로 퇴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성숙함과 관계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환상과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숙함은 나이에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성숙하겠지, 나이가 어리니까 미성숙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50대, 60대, 70대, 특별히 남성분들의 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하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숙하면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숙함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합니다. 이분이 뭐 고위직을 지냈든 전문직을 지냈든 결코 성숙함과 그것은 비례하지도 않고 성숙함을 보장해 주는 개런티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자만심 또는 자기에 대한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외도를 아주 쉽게 하고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가 성숙함은 학식 유무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성숙할 것이고 쉽게 말해서 가방끈이 짧으니까 미숙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이 낮으셔도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거나 또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석박사보다 훨씬 더 성숙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뭐 나의 배우자는 많이 배웠으니까 뭐 학위가 높으니까 성숙하겠지? 그거는 착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성숙하냐?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을 잘하는 분들이 성숙함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내면을 파악하면서 자기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또 장점인 부분과 단점인 부분, 또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는 사람일수록 뭐 외도의 유혹이 안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외도의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근거도 없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외도안할 자신 있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모토만 가지고 외치는 분들, 자기 성찰 없이 이런 의도만을 외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함이 있고 미숙함이 가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숙함은 무엇과 관계가 깊냐면 인문학적 소양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즉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양을 쌓으면서 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는 이런 외도의 욕망이 가득하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는 분들은 조심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외도의 욕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분들은 유혹이 확 다가왔을 때 유혹과 욕망이 짝짝꿍을 딱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외도가 금방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함은 나이, 사회적 지위, 학식 유무와 큰 관계가 없고 반대로 자기 성찰이나 인문학적 소양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가 외도 직면 후에 외도 행위자, 외도 피해자, 즉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외도 상담 또는 코칭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치료와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런 자기 성찰에 대해서, 자기 탐색에 대해서, 자기 분석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서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즉 인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만이 우리는 이런 외도의 유혹이나 외도의 욕망에 대해서도 자기가 관리가 되거나 절제가 되거나 자제가 되거나 통제가 되는 것이지 막연히 좋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욕망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혹이 안 다가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외도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와 예방도 중요하지만 외도 상담과 부부 상담을 통한 뭐와 무엇이 중요하다? 변화와 성숙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외도 상담 받으세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자가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상담, 코칭 등을 통해서 치료적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혼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삶 속에서 결코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도 극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누이 강조하는 거니까요. 꼭 저의 이 콘텐츠를 참고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서라도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외도 촉발로 받는 외도 상담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